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확진자 수가 9개월 만에 600명대 발생하면서 골판지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 음압병동, 간편식품 관련주들 무더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장시작 전 새벽에 이런 뉴스, 오늘 600명대 나올 수도, 1차 대유행 뛰어넘나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그 전날 병상 부족 현실화하나 이런 뉴스 나왔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남은 병상이 몇 개 없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서울시가 2시경에 발표한 밤 9시 이후에 마트 영업 중단, 서울 9시 이후 불 꺼진다, 전면 운영 중단, 이런 뉴스들. 그리고 컨테이너형 임시 병상 설치한다 이런 뉴스들 나왔죠. 그 전에 이제 골판지가 부족하다, 택배 대란, 골판지 대란 뉴스가 나오면서 제지, 골판지 관련주들 급등했었고요. 신풍 제지가 11월 27일 상한가 가고 다음날 전고점 돌파,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약 3거래일 조정이 거래가 줄면서 나왔고,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또 대형 포장이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장기 월봉 박스를 돌파했다. 2003년 이후 거의 한 17년 정도, 17년, 18년 장기 박스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알려드렸고, 3일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5일선에서 목요일날 지키면서 목요일날 오후장에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올리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래골을 달았고, 금요일 장중에 26% 급등이 나왔죠. 또 재택근무 관련주 ECS가 여기 단기 돌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도치 연속 도치가 나왔는데, 그 자리가 요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11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지지가 나오고 금요일날 24% 장중이 상승이 나왔었고, 음압병동 관련주 GH 신소재도 신고가를 내고 여기서 아래꼬리를 계속 달면서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목요일날 상승 마감하고 금요일날 또 장중 11% 상승을 했었는데요. GH 신소재 매매 내역을 보면 이렇게 목요일날 오후장 장 후반에 분할 매수, 스윙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날 분할 청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ECS 역시 조회를 해보면 3시 넘어서 매수를 하고 금요일날 고점에서 청산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왜 그랬어요? 사상 최고가 요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청산을 한 거였고, 그 다음 대형 포장 보면요, 목요일날 3시 이후에 분할로 쫙 매수를 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지표를 하나 넣어보면 이렇게 파란색 선에서 매도를 했고, 마지막에 보라색 선에서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만드는 방법과 활용법, 조심해야 될 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6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전날 매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지가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날이죠. 일봉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을 받고 지지가 나오는 날.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그때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가 줄고, 그러면서 도지, 단봉, 미니망치 같은 지지 캔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그러고 이제 분봉상 가급적 매물 소화, 매물이 출회되는 거죠. 하락하고 있다는 건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계속 낮아지면 관망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때, 아, 이거는 일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일봉상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1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죠. 일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단기 5분봉, 3분봉 이중바닥이고, 크게 중기 분봉으로 보면 크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하락의 각도, 강도를 보세요. 거래량과 하락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죠. 하락의 각도가 점점 약해지고 거래량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분봉 5분이든 3분이든 단기 분봉에서 바닥을 만들고 들어올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대형 포장 다시 볼까요? 일봉상 의미 있는 돌파, 대량 거래 돌파고, 특히 장기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앞에 매물이 없잖아요. 돌파하고 이 앞에 매물이 없습니다. 무려 거의 한 17년, 18년 동안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죠. 월봉상 이렇게 사상 최고가면 더 좋고요. 사상 최고가 아니더라도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매물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약하게 빠진다는 건 강한 매수세. 이 매수세는 큰 손이 들어온 거죠. 큰 손. 뭐 흔히 세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포가 들어온 겁니다. 강력한 매수 주포가 들어오고 그 주포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완만하게 눌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이슈만 있으면 또 강하게 올라간 만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ECS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등을 했지만 윗골을 길게 달았어요. 왜요? 앞에 이 매물 부담이 아직 있는 거죠. 요 매물 부담이 완벽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매물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ECS 같은 경우는 청산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주포, 큰손, 세력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 주포가 빠져나간 흔적이 별로 없이 조정이 양호하게 거래가 줄면서 완만하게 양호하게 이쁘게 나오고 나서 다시 이슈가 반드시 뒷받침되는 게 좋습니다. 그 재료가 소멸되면 안 되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서 움직이다가 11월 25일 갑자기 581명이 됐고 줄었는데요. 줄었는데 이 앞에 고점 382명 안 깼죠. 완만하게 줄고 다시 11월 30일 기준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상승, 조정, 다시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 예측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란 법이 없고, 뉴스를 계속 체크해야죠. 뉴스를 계속 체크하고, 근데 다시 전체적인 분위기, 연말로 가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거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급등, 조정,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최근 고점 581명을 돌파하면서 629명 점핑이 나왔죠. 382에서 581, 한 438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늘다가 갑자기 629명으로 점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가 강력한 상승 추세가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일일 확진자 수의 체크, 관련 뉴스 체크. 어제도 저녁 때 공중파 또는 케이블 등에서 뉴스 방송에서 코로나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차트가 살아있고, 서울식품, 간편식품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서울식품도 서울식품 우선주도 거래가 늘면서 급등하고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지지 캔들 도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력 큰손 주포가 입장을 하고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지 캔들이 나올 때 일봉 분봉 지지 흐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그 이슈 모멘텀 재료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전날 수요일에는 제가 우리바이오와 투비소프트를 오후장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가져갔는데, 우리바이오를 바로 이날 상한가 가는 날 수요일날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고 다음날 아침에 급등했을 때 청산을 했고, 또 투비소프트를 콜드체인 관련주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날 상승하면서 끝나고 다음날 급등 출발해서 급등 출발하고 빠지는 걸 보면서 거기서 분할로 청산을 했는데, 뭐예요? 얘는 좀 전이랑 형태는 다르지만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죠. 급등하고 거래량 급증, 거래량 급감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거죠. 매물을 소화하고 또 올라갔다가 소화하고, 그런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걸 중기분봉으로 보면 60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크게 올라가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 이게 매물을 소화하고 매물을 소화하고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 매매 스윙이 되는 건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주포가 들어왔고 세력 큰손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면 계속 관망입니다. 저점을 깨면서 계속 빠질 때는 관망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하락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완만하게 하락하고 들어올리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들어올리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들어올리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들어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콜드체인, 화이자, 모더나, 이게 이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슈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고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수익 매수, 종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을 때는 분할 청산. 유튜브에서도 최근에 콜드체인 관련주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거리두기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다음 크래프톤 관련주, 크래프톤 IPO 관련주 아주 IB 투자도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었고, S24도 여기서 21선, 61선 위에서 이중바닥으로 나오고 들어올리고 있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급등이 나왔죠. 다 이런 자리에서 수익 매수를 해서 이날 목요일날 급등했을 때 분할로 청산을 했습니다. 또 MS 오토텍도 자회사 명신산업 상장 공모 흥행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가면서 사상체육과 슈팅까지 나왔는데, 바로 요런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 돌파를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요 날 종가, 다음 날 또 종가 수익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주포, 세력, 큰손이 들어오고 매물을 소화하고, 이슈가 이벤트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공략을 하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매일 신고가, 상한가, 특징 종목, 핫이슈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흐름을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환매, 주도주 순환매를 익힐 수가 있게 되고요. 당일 단타 또 스윙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반복학습 하시고 소액으로 매매 연습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야 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